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마크 트웨인.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유머리스트인 마크 트웨인은 단순한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표현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명언은 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더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 중 하나는 미국 남북전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링컨은 전투에서 승리한 후 부상당한 병사들을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병상 옆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병사들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이 병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충성심과 신뢰를 키웠습니다. 이 일화는 링컨의 행동이 병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그의 진정성과 헌신을 설득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행동은 말보다 직관적이다. 행동으로 상대를 설득하라. 누군가를 설득해 내 의견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때론 현란한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눈앞에 보여진 증거 혹은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진실은 대체로 눈에 보이지 귀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단기적 혹은 장기적 영향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 상대와 논쟁으로 어떤 주장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이기려고 할 경우 내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다. 상대는 예의상 내 주장에 동의하는 척할 뿐 속으로는 나를 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이란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기분 혹은 불안감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에 조심해야 한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감정적 논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상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 자료를 끌어와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로 가득한 내용으로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 말보다 행동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 몇 가지를 알아보자. 사례 1. 미켈란젤로. 행동으로 상대를 설득하다. 1502년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공사 현장에 망가진 대리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대리석 원석을 가져와 조각상을 만들려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실력 없는 조각가 인물상 작업을 하며 엉뚱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대리석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피렌체 시장 피에로 소데리니는 대리석을 다시 잘 활용해 멋진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다른 유명 조각가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싶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망가진 대리석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결국 피렌체시는 돈만 날리게 되고 망가진 대리석은 교회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방치되었다. 피렌체에 살고 있던 미켈란젤로의 친구들은 로마로 편지를 보내 망가진 대리석을 살려 멋진 작품을 만들 유일한 사람은 미켈란젤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미켈란젤로는 피렌체로 와서 일부가 잘려져 망가진 대리석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창의력을 발휘했다. 일부가 잘린 대리석의 상태에 어울리는 조각상의 포즈를 생각하고는 곧 작업을 맡겠다고 말했다. 피렌체 시장은 허실이라고 만류했지만
미켈란젤로의 설득에 결국 작업을 허락했다. 미켈란젤로는 잘려나가 못쓰게 된 대리석으로 돌팔매를 하고 있는 소년 다비드상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때 시장의 작업장을 방문했다. 시장은 전문가라도 되는 양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작품이 멋지기는 하지만 코가 너무 큰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장이 서 있던 위치가 거대한 조각상의 바로 밑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시장이 서 있는 위치에서 조각상을 보면 코가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미켈란젤로는 시장에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않고 시장을 작업대 위쪽으로 조각상의 코 높이까지 올라오게 했다. 그러고는 다시 아래쪽 작업대로 시장을 내려보낸 후 바닥에 수묵이 쌓인 대리석 가루 한 줌을 손으로 집어들고 조각칼로 조각상의 코 부분을 톡톡 두드리며 대리석 가루를 조금씩 밑으로 떨어뜨렸다. 작업대 아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시장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지적을 수용해 코의 크기를 손보고 있다고 믿었다. 미켈란젤로는 그저 손보는 신용만 했지만 말이다. 잠시 후 미켈란젤로는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말했고 시장은 흡족한 미소를 띠며 잘 되었네요. 코를 손질하니 조각상이 훨씬 멋져 보이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코처럼 보이네요. 라고 말하며 작품의 완결성에 찬사를 보냈다. 미켈란젤로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미켈란젤로는 조각상의 코 모양을 변경하면 조각상을 망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장이 마치 자신의 안목이 매우 뛰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며 시장과 논쟁해 봐야 실익은 고사하고 작품을 완성하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미켈란젤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안목도 존중해주는 방법을 택했다. 시장과의 논쟁이 아닌 시장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행동으로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즉,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때로는 행동이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사례 니키타 후르시초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다. 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스탈린의 죄상을 발표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때 청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야유하며 연설에 기어들었다. 그는 당신은 스탈린의 동지였지 않소. 그런데 동지면서 왜 스탈린이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를 말리지 못했고 라며 소리쳤다. 후르시초프는 청중들 사이에서 야유하며 소리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는 지금 누가 말했소? 라며 야유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청중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내가 말했소? 라며 자진해서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 연설회장은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고 연설은 중지된 상태였다. 몇 초간의 침묵이 이어지다 후르시초프는 이렇게 말했다. 자, 여러분도 모두 내가 왜 스탈린의 잘못된 행동을 막거나 말리지 못했는지 이제 분명히 느꼈을 것이요. 후르시초프는 구구절절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청중을 설득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해서 자연스럽게 청중을 설득했다.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스탈린 앞에서 그의 행동을 막거나 말리지 못했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사람들이 직접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다. 논쟁을 하고 말로 설득하려고 여러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실제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때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며 추가적 논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종합하면 진실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말로 이어지는 논쟁보다 행동이 훨씬 직관적이고 효과적이다.
논쟁은 마치 시소와 같아서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뿐이다. 시소에서 내려와 나의 생각과 의도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논쟁하지 말라. 논쟁이 아무리 길어져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 오직 결과만 보여주어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행동의 상징을 추가하면 그 설득력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간혹 다른 사람의 동의 여부가 중요치 않은, 즉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내 의도를 이해하게 될 경우엔 굳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된다.